자, 봅시다. 미분. 자, 사실 지금 당장은 미분에 대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고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조금씩 모아갈 건데, 자, 봅시다. 지금 할 거는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변화율을 본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기울기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한글도 귀찮아서 x 증가량을 이렇게 표현하고 델타 x라고 읽으면 되고 델타 y라고 읽으면 돼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1차 함수에서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하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두 점이 필요해. 이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점 좌표가 1,2고 이 점 좌표가 뭐 3,8이라면 x 증가량은 x끼리 빼서 2, y 증가량은 y끼리 빼서 6 해서 3, 평균 변화율은 3이다 또는 기울기는 3이다 라고 이해했지.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용어가 하나 생긴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왜냐면 얘랑 비교하려고.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이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순간적인 변화율을 뜻해. 뭐냐? 이 순간 변화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극한이야. 자, 보자. 어떤 함수 위에 두 점이 있었어.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이 두 점을 이어버리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한 점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점을 이 점을 향해서 점점 이동시킬 거야. 얘한테 가도록. 그러면 이 점이 조금 움직이면 이리로 가겠지? 그러면 얘네들 이어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더 움직였어.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더 움직였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 짓을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까워지는 짓을 영원히 할 거야. 그 영원히 한다는 게 극한의 개념이잖아. 그래? 그래서 한 점을 또 다른 한 점에게 영원히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가다 보면 이 점으로는 실제로는 두 개지만 하나처럼 될 수가 있겠지. 영원히 보내면. 근데 두 개인 건 맞잖아. 점이 두 개야. 두 개인데 거의 하나처럼 겹치겠지. 맞아? 그러면 그 두 점이 거의 하나처럼 존재한단 말이야. 거의 붙어있겠지. 영원히 극한의 개념으로 보내버리면. 맞아? 그래도 여튼간에 이 둘을 이은 선은 존재하겠지. 엄청 작게. 그치? 그러면 그 작은 점을 확대하면 쫙 늘어나겠지. 맞아? 그러면 그 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며. 근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에 계속 보낼 거야. 붙일 거야. 그러면 어느 선이 되면, 어느 점이 되면 거의 한 점화가 되겠지. 두 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점이지만 한 점처럼 될 거야. 그래도 여튼간에 두 점인 건 맞으니까 걔네들이 이건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거 아니니? 얘들아, 요 선의 기울기나 이 선의 기울기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붙어있는 두 점을 이은 선을 쫙 늘리면 이 선이 될 거 아니니? 그럼 그 선의 기울기가 이 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는 눈으로 보다시피 두 점의 기울기라면
순간 변화율에서는 한 점처럼 되어 있는 두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너희가 눈으로 보다시피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눈으로 보다시피. 다시 다른 함수로 보여줄게. 이렇게 있었어. 2차 함수가. 한 점은 여기 있었고 또 다른 점은 여기 있었어. 얘를 일로 보낼 거야. 계속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져. 그럼 여기에 이 노란 점이 거의 붙겠지. 그럼 얘네들이 이런 요만한 선이 있을 거 아니니? 그걸 쫙 늘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란 선을 뭐라고 부르기로 해서? 접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 상황?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이자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야? 당연히 극한을 이용하겠지. 어떤 점을 어떤 점에게 영원히 보낸다 라는 개념으로. 오케이? 이해됐어? 일단 내용은 이거야. 이거 잘 정리돼야 돼. 머릿속에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 상황도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상황적으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해됐지라 분간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로 구해보자. 진짜로 구해보자. 자, 평균 변화율은 방금 말했듯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볼게. 두 점이 a, fa랑 b, fb가 있다 칠게. 그래서 일단 먼저 순간 변화율이 아닌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이게 평균 변화율일 거야. 괜찮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할 거야. 평균 변화율 구하는 식을. 자, 잘 봐. 요게 이제 처음 본 사람은 이제 낯설 텐데. 자, 이 b라는 애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잘 봐. 이 노란 선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x 값의 변화량이라고 부를 거야. 맞지? 맞지? 얘들아? 이만큼이 x 값의 변화량이니까 b에서 a 빼면 델타 x인 거잖아. 맞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b라는 애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 a에서 x 값의 변화량만큼 더하다.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이게 지금 문자로 쓰여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봐봐. 바꿔줄게. 여기가 1,2였어. 여기가 5,10이었어. 근데 이 5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얘들아, 이거 x값의 증가량 4잖아. 이 길이 4잖아. 맞아? 1에서 4 증가하니까 5잖아. 맞아? 이 5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1에서 4 더한 값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지. 1에서 4만큼 증가한 값으로 표현한 거야. 표현을. 오케이? 이해됐어? 크기 지금 요 구조인 거지. 문자로 표현하면. 숫자 예시를 들면 이런 거고. 됐지? 그러면 y 값은 당연히 얘를 따라서 여기 밑에 쓸게. f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요식은 얘랑 얘 간의 기울기를 구한 식이지. 맞아? 이해됐지? 얘랑 얘 간의 기울기 구한 식은 이거잖아. x제곱분의 y제곱이니까. 이제는 얘랑 얘 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 써볼게. 얘랑 얘로. 그럼 식이 분모는 x에서 x끼리 빼면 되잖아.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럼 뭐 남아? 델타 x 남지. 다음 얘에서 얘 빼면 뭐 계산 못하니까 그대로 써야지.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쓰기지. 똑같은 식인 거야. 맞아 얘들아?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야?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쓴 것뿐이야.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쓴 것뿐이야. 오케이 됐어? 갑자기 튀어나온 식이 아닌 거야. 똑같은 거야. 표현법만 다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이 델타 x조차 쓰기 귀찮아서 델타 x를 h로 바꿨어. x값의 증가량인 델타 x를 h라고 치환해서 표현했어. 그럼 이렇게 식이 생겼겠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식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쓰는 식은 당연히 얘야. 왜? 너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것만 썼으니까. 이게 제일 손에 있거든. 이렇게 아무도 안 구해. 평균 변화율 구하는데 누가 이렇게 구하냐? 당연히 저렇게 구하지. 그치? 평균 변화율 구할 때는 이거 쓰면 돼. 됐지 얘들아? 근데 이 식을 내가 소개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당연히 저 순간 변화율 때문이야. 자, 갑시다. 아까 내가 말했어 얘들아. 순간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이 되는 방법은 뭐였어? 두 점 중에 한 점을 나머지 한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영원히. 이해됐지? 상황 이해됐지? 갈게. 요 식에서 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식에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을 만들게. 자, 여기서 예시를 들어 다시 그림으로. 자, 여기에 요 점이 a, fa라고 하고 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무데나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b, fb라고 안 하고 x, fx라고 일반화 시킬게. 아무데나 된다는 얘기야. 됐지 얘들아?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은 x-a분의 fx-fa일 거야. 맞아? 이 두 점 간의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은 이거지. 됐지? 자, 이제 순간 변화를 바꿀 거야. 뭐 할 거라고 얘들아? 얘는 가만히 있고 얘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일 거야. 영원히. 됐지? 됐지? 그럼 얘들아, 이 점으로 영원히 간다는 건 x 값이 a를 향해 영원히 간다는 얘기지. 맞아? 이래서 x 값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야. 영원히. 그 뭐야? x를 a로 보내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거를 영원히. x를 a로 영원히 보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 식이 뜻하는 게 아까 내가 설명한 이 상황에서 이 점을 여기로 영원히 보낼 거야 라는 얘기잖아. 이 식으로 해석하면. 맞아? 그러면 요게 뭐 이 상황, 이 식에서 나타내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영원히 여기에 가서 거의 붙어 있을 때 그 두 이음선을 연장시켰을 때 나오는 요 선의 기울기를 뜻하겠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 짓을 하면 이 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이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얘는 얘를 위한 빌드업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얘를 쓸 거거든? 얘는 그냥 빌드업이니까 그냥 신경 꺼도 돼.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럼 얘로 가보자. h가 여기서 델타 x에서 x값의 증가량, x값의 변화량이어서 됐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극한으로 보낼 건데 이번에는 h가 주인공이야. h가 주어야. 얘들아, h가 뭐였어? 델타 x였지. x값의 증가량, x값 변화량이었지. 그럼 여기서 이 점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이 점으로 거의 붙어서 그럼 x값의 증가량이 몇인 거야? x값 변화량이 몇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여기 x값이 1이야. 여기 x값이 5였어. 그럼 원래는 x값의 변화량이 5, 4지.
근데 얘가 x값이 4인정으로 왔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이 3이 되지. x가 3인정으로 왔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은 2가 되지. x가 2점이 x가 2인정으로 왔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은 1이 되겠지. 점점 5, 4, 3, 2, 1 줄어들지. 그러면 얘가 이 점이 여기까지 거의 붙었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이 몇이 돼? 0이 되지. 0이 되지. 맞아? x값의 변화량 즉 x값의 차이가 4, 3, 2, 1, 0 이렇게 줄잖아. 근데 여기서 x값의 변화량이 누가? h지. 이렇게 하면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아까 말한 이 점이 이 점에 갖다 붙는 상황이 되는 거지. x값의 변화량이 0이 된다. 영원히. 이해돼서 식? 이 두 식이 뭐야? 순간 변화를 구하는 식이지. 순간 변화를 구하는 극한식이야. 배운 사람은 알 거야 얘들아. 이 식은 방금 내가 그 구조를 말했다시피 이 식에서 있는 구조 자체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 구조는. 즉 무슨 말이냐? 얘가 x야? 얘도 x여야 돼. 얘가 a야? 얘도 a여야 돼. 얘가 백이야? 얘도 백이어야 돼. 얘가 h야? 얘도 h여야 돼. 얘가 a야? 얘도 a여야 돼. 얘네 둘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돼. 구조가 똑같아야 된다고. 구조가. 숫자는 다를 수 있어. 얘가 3이야? 그럼 얘도 3이야. 얘가 2h야? 얘도 2h야. 얘가 마이너스 h야? 얘도 마이너스 h야. 얘가 1이야? 얘도 1이야. 지금 A 말하는 거야? 얘가 1이야? 얘도 1이야. 얘가 플러스 1이야? 분모가 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도 fx 플러스 fa 이렇게 돼야 돼. 미안.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여기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구조가 맞아야 된다고. 얘가 1인데 얘가 5야? 안 돼. x면 x고 a면 a고 백이면 백이어야 된다고. 여기도 h면 h고 a면 a고 백이 플러스여야 된다고. 이 구조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돼. 왜? 우리가 구한 식이 이렇게 된 거잖아. 논리적으로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식이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지. 좀 더 정확히 가보자 얘들아. 이 그림을 떠올려봐. 이 그림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점이 x가 여기 건 저기 건 얘가 이 점을 향해 영원히 간 거지. 그럼 이 점으로 온 거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이거지 얘들아. 그럼 이 노란 선은 x가 몇일 때의 접선인 거야? a일 때의 접선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은 정확히 말하는 거야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지.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또는 괜찮냐?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드디어 제목이라고 하는 거야. x가 a일 때 하리나? 뭐라고 써야 돼? 라고 불러. 고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미분계수 구하시오. 똑같은 말이야. 뭐가라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야. 상황이 됐지 얘들아? 요 상황을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활용을 못 풀어. 왜냐면 너희가 식 만들어야 되잖아. 활용. 알잖아. 활용 맨날 해봐서 알잖아. 활용은 너희가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이 나와 있는 거면 이런 내용 몰라도 돼. 그냥 이거 닥치고 이거 외워.
라고 하면 끝이야. 근데 활용 문제가 너희의 점수를 가를 텐데 활용 문제는 너희가 이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들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만들든가 뭔가를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구조가. 상황이. 평균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하기 위해서 두 점 얘네 둘이 있다는 걸 쳤을 때 기울기는 이거지.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봐서 B라는 점을 A에서 X 증가량만큼 더한 애다 라고 한다면 B, FB는 A 플러스 델타 X, F, A,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상태로 평균 변화를 구하면 요딴 식이 나올 건데 이 식에서 델타 X를 H라고 바꾸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평균 변화를 구하는 식이 얘랑 얘인데 거기에서 그 두 점 중에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을 향해 영원히 보내버리는 극한의 개념을 취한다면 두 점이었던 게 한 점이 되겠지. 그러면 그 한 점처럼 생긴 애에 둘을 이은 선을 쫙 늘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건 얘와 얘를 극한으로 보내버린 거지. 근데 그 극한을 보내버린다는 거에서 그 극한으로 보낸다는 거의 목적은 뭐야? 두 점을 한 점으로 바꾸는 거잖아.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으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의 방향이 여기서는 x라는 애를 a에다가 갖다 붙이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x 증가량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요게 미분의 처음 시작이야.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할 건데 그 미분을 하는 법이 있겠지. 여기까지 내용 설명하고 문제 조금만 할 거야. 자, 이거는 알아야 너희가 문제 풀 때 수월할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미리 알려주는 느낌은 있지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너희가 문제 풀 때 편하게 풀거든. 자, 결론을 먼저 말해볼게. 배운 사람은 알 거야 얘들아. 미분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미분을 해야 돼. 왜? 초고 구하려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미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하자면 미분을 할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복잡하잖아. 이거 문제 학원에서 극한값 구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단은 해온 것처럼 미분값 구해야 되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자고. 자,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다 치자. 요딴 식이 있어서 자, 이때 미분을 하고 싶어. 다른 말로 할게. 자, 요 함수가 예를 들어 요 따위로 그래프가 생겼다 칠게. 얘가 fx의 그래프야.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때 여기 위에 한 점 x가 1일 때가 있겠지. x가 1일 때 몇이냐? 5지. 1,5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니? 나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요 3차 함수 위에 한 점이 1,5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어. 이게 알고 싶어. 그럼 나는 우리 방금 배운 걸로 치자면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지금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건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맞죠? a 여기 a 자리가 이렇게 a 이렇게 있으니까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겠지. 이 얘기야. 틀이 딱 맞는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 이 짓을 해야 돼. 원래라면. 근데 졸라 귀찮잖아. 식이 저렇게 복잡한데 언제 하고 한대서. 그래서 이걸 미분법이 있는데 그 미분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문제 풀 때 편하니까. 자, 미분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표현법으로 여기에 콤마 하나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미분을 했다라는 뜻이고, 오케이? 읽는 거는 f'(x라고 읽으면 되지. 프라임. 자, 그리고 하는 법은
이거 뭐 아는 애들한테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자, 미분을 하면 결론은 뭐야? 차수는 한 차수씩 줄어들어. 한 차수씩 줄어. 그러니까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 자, 지수에 있는 요 숫자를 아래의 개수로 내려. 그럼 원래 있던 2와 3이 곱해져서 6이 되겠지. 그리고 차수는 한 차수 내려. 2차. 이거 반복. 그럼 얘는 2를 개수로 내려. 그러면 원래 있던 2랑 곱해서 10이 되겠지? 그리고 차수 하나 내려. 그럼 얘는 1이 있었잖아? 그럼 1이 내려가서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1차가 한 차수 내려가면 상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상수는 뭐야? 때릴 게 없잖아, 상수는. 그러니까 없어져. 그래서 fx를 미분한 f'x는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러면 얘가 뭐냐? 지금 자 용어 정리까지만 마무리 지어보자.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미분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이렇게 돼. fx를 미분하면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미분했을 때 나오는 요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얘는 원래 함수라고 해서 원함수라고 부르고 중요하잖아. 도함수가 중요해. 그리고 그 도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미분계수야. 그러면 아까 우리 목표가 뭐였어? x가 1일 때 뭐였지? 지웠네?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었지? x가 1일 때의 지금 아까 했던 저거랑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이어야 돼.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었어. 맞지? 맞지?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알고 싶었어? 그게 뭐랑 똑같아?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지? 맞아? 맞지?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방금 구한 게 이 f'에서 도함수야. 미분한 거라고. 미분한 결과물이야. 도함수가 미분계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얘를 미분한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나온다. 즉 만약에 여기에서 실제로 한다 치자.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때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라고 했다면 얘를 미분해. 미분했지? 요 미분한 식에다 1 넣어. 몇이야? 13이지? 아 그럼 얘의 기울기가 13이야. 이게 미분이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 물론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지 많은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얘들아 미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은 뭐 구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랬을까 얘들아? 요거 이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야 돼. 괜찮을까? 그래서 자 정리 다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걔를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그 나오는 미분한 식은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도함수는 뭐냐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인 거야. 즉 이 fx에다 1 넣으면 뭐가 나와야 x가 1일 때 함수값이 나오지. 도함수에다 1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들아?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었어. x에다 1 넣었어. fx에다 1 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이 점에서의 y값이 나오겠지.
얘를 이 식을 미분했어. 미분한 식에다 일렀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왜 기울기가 나와요? 방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 때문에. 근데 이 짓을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이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얘를 이 짓을 안 해도 그냥 나와 라고 해준 거고, 그게 너의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라이프니츠나 뉴턴이 만들었다라고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서? 요게 미분이야. 그래서 이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별의별 짓을 할 거야. 일단 당장은 뭐 하겠어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지.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점의 접선의 방정식 못 구하겠어? 1,5를 지나는 기울기가 13인 직선인 거잖아. 끝났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 다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오겠어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지.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의 증감을 할 수 있거든. 그건 나중 얘기야. 이건 나중 얘기.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너희가 내용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얘들아 이거를 내가 미리 알려준 이유는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물론 배운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짓을 안 하고 저게 더 편하니까 저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므로 시험에서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겪어봐서 알 거야. 무조건 나와. 그리고 이 식은 저거가 편한 건 맞지만 이 식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40페이지 잠깐만 보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그냥 문제 풀면 너희가 어렵지 않게 풀 거야. 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균 변화를 그러니까 이거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는 말 대신에, 단어 대신에 기울기라고 바꾸면 누구나 풀어. 그냥 평균 변화율이란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고. 한번 예시를 보여줄게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를 봐봐. 10번 한번 보자. 10번까지 하고 끝낼게. 10번으로 방금 우리가 1시간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 좀 해보자. 처음 배운 사람들은 지금 조금 난감할 수도 있거든? 이거 처음 배우면 되게 머리 아파. 일단 식을 이걸 언제 외우고 앉아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해야 돼. 자 10번 보자. 문제 볼게. fx가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잘 정리해보자.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일단 구해보래. a니까 정확하게 못 구하겠지. 그냥 식으로만 있겠지. 갑시다. 자 x 증가량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따라 y 증가량도 확인해야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0이지. 다음 x가 a일 때 y 값은 a제곱 마이너스 1이지.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이거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과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간의 평균 변화율 구하시오. 기울기 구하시오. 갈게. x 증가량 x 좌표끼리 뺐고 y 증가량 y 좌표끼리 뺐어. 괜찮지? 근데 딱 써놓고 보니까 약분되지? a 마이너스 1이야. 얘가 평균 변화율. 됐지? 문제에서 시킨 평균 변화율.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 끝까지 가볼게. 자 평균 변화율 봐. fx에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두 가지로 다 구할 거야. 정리해봐.
자 일단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이꼴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이꼴 fx를 미분해서 1 집어넣었을 때의 값. 오케이? 자 일단 리미트를 이용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볼게. 어떻게 하는지를. 자 그러면 x가 1일 때니까 이렇게 볼 거야. x, fx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랑 1, f1, f1은 0이니까 1, 0이라는 점이 있어서 아까 있는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1, 0이라는 점이 여기 있었는데 x, fx라는 점이 이 점을 향해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오케이? 자, 해볼게. 아까 했던 극한식을 이용해서 x 증가량 x-1 y 증가량 fx-0인데 그냥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될지 얘들아. 그래서 y제곱이 0이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지 얘들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극한으로 보낼 거야. 어떻게? x가 1을 향해 가도 영원히.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을 배웠다고 갑자기 이상한 걸 배운 게 아니라 좀 지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 계속 유지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극한 구하고 싶어. 1로 가는 극한이잖아. 대입할 거잖아. 분모 0되잖아. 당연히 분자도 0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f1은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됐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어? 숫자로 가는 극한인데 분모가 0 됐어. 그럼 어떻게 구해 이거? 20 변형하잖아. 20 변형하잖아. 그치? 근데 fx가 뭐였어? 얘였잖아. 갈게?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거잖아. 바꾸나잖아. x 플러스 1냈잖아. 1 대입하잖아. 몇이야? 2지. 미분계수 2야. x가 1일 때 미분계수 2 나왔어. 그러면 답은 얘랑 똑같았으니까 a는 3이지. 요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극한을 이용한 거고. 됐지 얘들아?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게 뭐야? 미분법이었지? 이직거리하기 얘는 식이 단순해서 별거 아니어서 그냥 쉬워 보이지만 얘 식이 졸라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위해 굳이 극한 쓰지 말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써봐라고 해서 자 저거 미분해보자. 미분법에 의해서 쟤를 미분한 도함수는 2x일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x가 1일 때 미분계수라며. 이 도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나온다며. 똑같네. 2야. x가 1일 때 미분계수는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나 똑같아. 당연하지. 당연히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2다 라고 해서 a가 3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미분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라면 그냥 이거 쓰는 게 훨씬 낫지.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잖아. 하지만 문제에서 극한을 이용해서 풀도록 유도를 했다면 이렇게 풀어야지.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요걸 지금 방금 배운 걸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숙제는 41페이지에 있는 9번까지만 해보자. 평균 변화율은 너희가 웬만하면 풀 테니까 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되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까지만 풀어가지고.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